네,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은 탄수화물 편을 재촬영하였습니다. 1편에서 비만, 살찌는 원인을 얘기하면서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는 주장을 소개했었는데, 탄수화물이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지 영양학에서 말하는 탄수화물의 특징, 종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만 편하고 겹치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의 결합체이고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포도당을 합성해서 전분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인간의 혈액에서는 포도당 형태이고요. 가장 큰 기능은 에너지 제공입니다. 운동 중에 사용되는 주요 영양소는 지방과 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은 전체 에너지 생산의 아주 적은 부분만 차지합니다. 전 시간에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탄수화물을 쓰고 저중강도와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탄수화물이 1g당 4kcal 열량을 내고 지방이 1g당 9kcal 열량을 냅니다. 그래서 지방이 더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때는 탄수화물보다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고 저중강도와 장시간 운동에서 사용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신경계, 적혈구 등 세포의 주 연료이면서 근육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여기에 탄수화물이 지방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인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뇌세포는 탄수화물만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 즉 탄수화물 공급이 완전히 제한되었을 때 시간이 흐르면 뇌의 적응령에 의해서 지방에서 유도된 케톤치라는 것을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이는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뇌세포로의 에너지 공급이 줄게 되므로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의식을 잃고 사망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또 탄수화물은 단백질 절약작용을 합니다. 탄수화물과 지질 부족 시에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질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고 근육 조직도 손실됩니다. 따라서 운동하실 때 탄수화물을 충분히 드셔야겠죠? 탄수화물은 케톤증을 방지합니다. 앞에서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고 지방 조직으로부터 지방산이 필요 이상 분비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세트산과 그 유도체인 케톤체가 다량 생성되고요. 혈액과 조직에 축적되면 체액이 산성화되고 호흡에 아세톤 냄새가 납니다. 심하면 혼수 상태가 되고요. 비만 편에서 다뤘었죠.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는데, 포도당은 혈중에 존재하는 혈당으로 불립니다. 다당류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고, 에너지로 쓰고 남은 것은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과 간에 저장되고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당류는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포도당끼리 합쳐지면 메가당, 포도당, 과당이 합쳐지면 자당, 포도당, 갈락토스가 합쳐지면 유당이 됩니다. 이 중에 자당은 혈당 저하 시 포도당을 빠르게 공급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이나 운동 시에 섭취하면 빠른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사탕수수, 설탕, 사탕무, 꿀, 단풍나무 시럽이 있는데, 실제로 웨이트 트레이닝 직후에 단 주스를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의 과도한 상승을 유발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당은 젖에 들어있죠. 유당 분해 요소가 없는 경우 유당 불내증으로 소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대장 통과 시에 가스가 발생하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저 어릴 때는 사람들이 대변이 안 나올 때 찬우유를 원샷하곤 했었습니다. 아시아인의 75%에서 90% 정도가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하는데, 유당불내증이라도 조금씩 천천히 먹으면 괜찮고,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유당 소화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현대에도 계속 진화해서 유당을 소화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유는 사람 몸에 좋다 나쁘다 얘기가 많은 식품인데, 우유 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올리고당 많이 들어보셨죠? 3개에서 10개 정도의 단당류로 구성되는데, 자연식품으로는 콩류와 양파가 있습니다. 그 양파랑 콩에서 단맛이 좀 나잖아요.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안 되고요. 대장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가 됩니다. 설탕과 비슷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저에너지 감미료로 사용되죠. 단맛은 내는데 분해가 안 되니까 에너지도 안 되고 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외에 비피더스균 증식을 통해 장 건강을 유지하고요. 저에너지 감미료니까 비만 방지, 인슐린 분비 절약에 의해서 당뇨병에 도움을 주고요. 충치 예방, 콜레스테롤 축적 방지 등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당류, 10개 이상의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죠. 식물성에는 전분, 식물 섬유소가 있고요. 동물성에는 글리코겐이 있습니다. 앞에서 들어보셨죠? 전분은 앞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전분 형태로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효소로 분해 가능한 다당류이고요. 곡류, 콩류,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 녹말, 밀 등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분해가 안 되는 다당류가 있는가 하면 그게 식물 섬유소입니다. 식이섬유라고도 하죠. 정제가 되지 않은 전체 곡물, 전곡류나 통곡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채소에 들어 있습니다. 분해가 안 되니까 소화 시에 섬유를 형성하여 찌꺼기로 버리는데 에너지가 안 돼서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합니다. 포만감을 줘서 열량 섭취를 줄이게 해서 비만을 예방하고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지연 및 감소시켜서 심혈관계 질환과 담석증을 예방하고요.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가 증가하고 장 근육을 자극하여 변배설을 쉽게 해서 변비를 없애줍니다. 소화 시에 당 흡수를 느리게 해서 혈당을 조절해주므로 제2형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소와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있는데 과일, 해조류, 콩류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혈당 상승 지연, 공복감 지연 기능이 있고 통곡류, 식물 줄기에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변비를 예방합니다. 위 증상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게 음식을 드시면 되세요. 글리코겐은 동물의 탄수화물 제공 수단으로 근섬유나 간 같은 조직 내에 축적됩니다. 수백, 수천 개의 포도당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운동 시에 근육에서 글리코겐 분해 과정을 통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저하 시에는 간에서 분해해서 포도당을 혈류로 방출하여 혈당을 유지를 합니다. 지방에 비해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장시간 운동으로 수시간 내에 고갈됩니다. 고탄수화물 섭취가 글리코겐 합성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저탄수화물 섭취는 글리코겐 합성을 방해합니다. 탄수화물 조금 먹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면 글리코겐 저장량이 줄어서 탄수화물을 좀만 먹어도 살찔 수 있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탕, 특히 정제된 설탕 같은 단순당은 포만감이 없어서 과잉 섭취하게 되므로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빈열량식품이라고 하고요. 과다 섭취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보셨듯이 탄수화물은 나쁜 게 아니라 충분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음식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제된 식품인 흰쌀이나 흰밀가루, 흰설탕보다는 현미나 통밀 같은 정제되지 않은 전체 곡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소화력이 떨어져서 현미 같은 통곡물 섭취가 힘드시다면 정제된 식품도 충분한 야채와 같이 드시면 괜찮습니다. 반면에 야채 없이 흰쌀밥에 고기 반찬, 이런 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네, 이번 편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이나 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관련 내용을 조사해서 다음 콘텐츠에 반영할 테니까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